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굵직하게 특징주들 체크해 본다면 마이크론의 주가가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중국에서의 제재가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게는 좀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국내에서 흐름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쪽은 괜찮습니다. 테슬라가 5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어느덧 $2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또 국내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한 곳의 독주가 아니라 다양한 종목과 다양한 섹터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연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본격적인 복귀 시작합니다. 어제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올라서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0.7, 코스닥은 1% 이상 상승했어요. 코스닥이 강하게 올랐다 하는 날은 2차 전지의 강세가 돋보이는 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 에코프로, BM, LNF 등의 강세가 어제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네요. 자, 코스피는 6거래 연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고요. 코스닥도 5일 연속된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으로 생겨났고 부채 한도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줬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의 고른 상승이 나타났죠. 다만 국내에서 무역 적자는 지속됐어요. 그런데 산업부 측에서 하반기의 흑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악재 또한 기대감으로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핵심이었죠. 미국과 중국의 관계 해빙이 곧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완화의 조짐이 포착된 겁니다. 이로 인해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중국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고요. 자, 달러 약세는 어제 상승의 재료였습니다. 다만 거래 대금은 줄었는데 개인들의 이 관망세가 나타난 영향입니다. 자, 반도체 쪽도 강하게 갔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민감주 쪽으로 자금이 조금 이동되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걸 받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외국인과 기관 수급 이동 조선주였습니다. 조선과 기자재 쪽의 흐름이 좋았어요. 성과와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카타르 LNG 프로젝트 기대감도 나옵니다. 잠시 후 조선 섹터에 대한 브리핑 수정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2차 전지의 회복 등이 나타났는데요. 리튬 가격이 다시 상승을 보이면서 이쪽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습니다. 건설과 기계, 상사 쪽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 재건 참여 방안 논의 시작 소식에 올라갔고요. 어제 전해드린 대로 수출 데이터를 봤는데 피팅과 밸브 쪽이 전월 대비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피팅 밸브 쪽도 흐름 좋았고요. 우주항공, 전력기기, 그리고 식량 안보 이슈 속의 식량주들도 강세였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네요. 자, 어제장은 고른 상승이 보였다라는 거고요. 재건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말씀드렸었던 22일부터 23일까지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 컨퍼런스에 우리나라 측에서도 참석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이라고 한다면 철강, 건설, 주택, 도로, 항만, 기계 다양한 분야가 될 겁니다.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게 변동도 있을 수 있고 타이밍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는 1200조라는 타이틀과 함께 꽤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해서 중소형 건설사부터 해서 공작 기계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재건 부분에서 농업과 식량 그리고 전력망 구축 관련한 종목들도 어제는 좋은 시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식량 위기국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 꺼내놓으면서 이지바이오라던가 혹은 식량주들 강세 움직임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재건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때 건설 기계 얘기가 여지없이 들어가는데 건설 기계 섹터를 봤을 때 생각보다 실적 서프라이즈 대비 주가가 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대형 3사 중에서 두산마켓을 제외하고는 조금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반영을 기다려본다면 이쪽의 주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추이를 놓고 지켜보죠. 재건 관련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데요. 우크라 측에서 마셜 플랜의 한국 참여를 원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재건 컨퍼런스에서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크라 서부와 폴란드 국경을 연결하는 국제 경제 특구를 만든다라는 거고 그 안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자 뭐 이런 제안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스마트 시티 관련한 얘기 나올 때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 정도고요. 뭐 당장에 연결고리가 있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단기 트레이딩 정도 시세는 나지 않을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한국에 모듈러 주택 건설 지원 요청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죠. 우크라 관계자가. 그러면서 어제장에서 모듈러 주택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SY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 움직임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재건 컨퍼런스의 대표가 같다라고 해서 나왔다라는 건데 이런 종목 이슈로는 조금 변동이 심하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죠. 자, 뉴욕장은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는 소폭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했네요. 나스닥은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빅테크, AI로 대변되는 종목들의 강세 덕분이겠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흐름으로 먼저 갈게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언급,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펜타곤 근처에 대규모 폭발 루머가 돌민다. 그래서 상승폭을 줄였죠. 그리고 메카시 하원 의장이 협상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탄력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여전히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 어제는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동결 시사 발언이 힘이 됐는데 다른 연준 인사들은 동의하지 않는 바인가 봐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가장 매파적인 인물이죠. 투표권은 없습니다, 올해. 그런데 올해 2번의 추가 조치를 생각해야 된다. 일찍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0bp를 더 올려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 때문에 시장은 6월 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파 인사죠. 닐 카시카리. 동결 후에 7월 인상 개시 가능성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인플레 목표치 2%까지 가지 않는다면 6%까지 금리 올릴 수 있다라는 점 인지해라라고 닐 카시카린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 거죠.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는 이에 비해서는 되게 온건한 발언을 내놨습니다만 시장은 자극적인 얘기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특징으로 봤을 때는 또 AI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연례 개발자 회의가 이제 내일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AI에 대한 기대감 시장은 키우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AI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했습니다. 마이크로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국의 판매 금지 이슈로 인해 매출 감소 우려가 등장했고요. 화이자는 비만 치료제가 체중 절감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완화 이슈도 전달됐고요. 자, 종목으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AI 쪽이 강했습니다. 업스타트 홀딩스는 무려 20%나 급등이 나왔죠. 시티그룹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AI에 대한 코멘트가 얼마 전 있었고 골드만삭스까지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AI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테슬라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주 위성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상승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는 했어요.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12% 급등 나오기도 했네요. 자, 어제부터 해서 계속 소비재 쪽이 좋지 못합니다. 나이키, 풋라커 이런 쪽 종목들이요. 시티그룹에서 나이키에 대해서 매출 하락 불가피하다라며 투자 의견을 낮추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소비재 종목들의 하락이 확인됐습니다. 자, 페게스트 지역은행이죠. 부동산 대출 포트를 매각한다라는 이슈 속에 지역은행 종목들이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장 분위기였고요. 국내에서도 방산 우주 관련한 이슈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우주항공 종목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된 이 내용들이 있네요. 이제 한국을 다녀간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이 20억 달러 투자를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ICT 그리고 항공 우주 분야에 우선해서 들어간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우주 위성 관련한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고 있고 또 내일이면 이제 누리호 3차 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세론 뉴스가 될지 그 염두에 두면서 전략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증권사 보고서 영향을 꽤 많이 받는 시장입니다. 한 50페이지, 40페이지 이런 산업 브리핑 보고서가 나오면 그날 당일에 시장 반영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도 꾸준히 읽고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증권에서 또 산업 보고서를 냈네요. 비중 확대 의견으로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리가 좀 간편하게 잘 돼 있었어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구매하다가 이제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고 여행 가고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은 마진이 조금 더 남습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의 화장품은 한방이나 자연주의 이런 쪽에 초점에 맞췄다면 이영애 씨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 그리고 최근은 색조, 화려함과 트렌디함으로 대변된다. 블랙핑크 같은 스타일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색조 쪽에 대한 관심,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중심에서 비중국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미국, 일본, 다른 국가에서 한국 화장품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증권에서는 색조 쪽의 탑픽으로 이렇게 세 종목을 꼽았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산업 뉴스 가보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5월 들어서 야금야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리튬주에 관심 가져야 한다라는 목소리 들려오고 있고요. 요즘 해열제, 감기약 이런 거 품귀 현상이 심하다라고 하네요. 아데노바이러스, 요즘 눈꼽기는 눈꽃 감기로 유명하죠. 이거랑 리노바이러스, RSV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정말 많습니다. 원래 봄철이면 조금 이런 바이러스가 줄어들어야 하는 시기인데 예년 대비 5배 정도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해열제, 감기약 품귀로 인해서 이런 해열제, 감기약 생산하는 업체들 주목하자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냥 참고 정도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변압기 이슈 계속해서 전하고 있죠. 어제도 브리핑을 좀 하긴 했었는데요. 추가된 내용입니다. 미국 측에서 변압기 부족 사태가 심각한가 봐요. 에너지 장관이 변압기 부족하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요. 테네시밸리 당국도 변압기 공급망 문제로 인해 리드타임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어제 변압기 관련주들 전원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추가적인 시세 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섹터 이슈로 들어갈게요. 조선의 보석, 수정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조선 섹터 브리핑 정말 많이 했었는데 어제 정말 강했죠. 네, 연초부터 달에 한 번씩은 꼭 조선주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그때마다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왔고 연초부터 장밋빛 전망이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어제 장에서도 시세를 낸 만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이 그동안 기대감에 비해서 생각보다 못 올랐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장에서 많이 올랐고 일단 어제 하루 동안 조선 관련된 보고서가 많이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먼저 어제도 조선입니데이 이렇게 조선의 날이었다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어제 대우조선해양이 12% 가까이 올랐고요. 장중에는 14% 이상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조선주 중에서 강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한화가 이제 대우조선을 품었는데 오늘부터 한화오션이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품으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흑자 전환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한화도 7%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고부가 가치 선박의 수주에 집중하겠다라는 부분까지 엿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 등등의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갔고 5월 들어서 일단 어제 22일까지 봤을 때도 대부분 8에서 9%가량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5% 정도, 한국조선해양은 14%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확실하게 대우조선해양이 50% 이상 늘어났고 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36%가량, 삼성중공업이 16%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수주는 계속 늘어나고 하반기에도 호호 웃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증권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먼저 글로벌 신조선가의 지수 상승세, 이 부분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그만큼 계속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초 대비해서 거의 4% 가까이 올랐고요. 신조선가뿐만 아니라 중고선가의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6%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외에도 신조선가가 작년 5월에 160선을 돌파했었는데 이게 이미 2009년의 호황기 수준이었고 지금은 그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이죠. LNG선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2년 사이에 30%가 넘게 올라간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올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박 수주가 늘어나는 건데요. 이 중요한 것은 선박의 수주 규모보다는 수주의 잔고, 잔액이다라는 이야기를 증권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현재 국내 조선사들은 이미 매출 기준으로 3년치 수주 잔액을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내 조선사들은 이 슬롯, 선박의 건조 공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협상력도 확대를 할 수가 있겠죠. 어제 또 공시가 나온 부분 하나 정리해봤는데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올해 총 84척을 수주했다라고 합니다. 연간 수주 목표가 157억 4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미 여기에 65%가량의 수주를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조선가라고 하면 이 배를 새롭게 만드는 가격이 될 텐데 아무래도 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그리고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당연히 거기서 실적은 잘 나오게 되겠죠. 이미 올해 1분기에 많은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영업이익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도 더 좋을 것이다,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삼성중공업은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억 원 이상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 HD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이 역시나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까지 영업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인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우조선해양은 일단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좀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7억 원가량의 손실로 지난 1분기에 6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나타냈던 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그 적자폭을 줄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선가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공급 부족을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고가 선박의 건조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이런 실적에서도 마진의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실적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책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 조선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발빠르게 지금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시황별로 적정 수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해서 금융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라는 부분 얘기했고요. 특히나 조선업에서는 핵심 인력들이 유출이 된다면 이 부분이 길어질수록 수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2014년 정말 과거죠. 이때는 조선 쪽에서 인력이 178만 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 들어서면서 수주 절벽 그리고 장기적으로 침체가 나타나면서 2021년에는 무려 7만 명까지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2021년 이후로는 나름 업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인력의 수요도 재급등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 중으로 국내외 인력을 10,000여 명 정도 추가로 공급하겠다라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들 조선주에서 많이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 조선주가 오르면 당연히 같이 올라가는 쪽이 기자재나 피팅이나 밸브주가 되겠습니다. 어제 역시나 관련해서 종목들이 일단 한 자릿수 정도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받쳐주니까 더 주가는 잘 갈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최근에 이 장바구니에 한 달 동안 장바구니에도 조선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을 외국인이 400억 원 이상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200억 원 이상 담았고요. 한국조선해양도 260억 원, 연기금에서는 230억 원, 외국인들이 삼성중공업은 300억 원 가량 순매수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증권가에서는 조선업에 대해서 비중을 더 늘리자 비중 확대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각각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달라서 이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엔진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꼽았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에 해양 플랜트 쪽에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신뢰도가 개선되면서 경쟁사와도 주가의 격차를 좀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이 자회사가 아무래도 상장이 철회됐었기 때문에 자회사 쪽에서의 턴어라운드가 그대로 이 가치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조선업에 대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주식시장 대비해서 조선주들의 주가는 아직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들 앞서 많이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조선주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시점인지 탑픽 종목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뭐 엔진, 피팅, 밸브 이런 쪽의 수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월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충전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어제 시간 외에서 충전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휴맥스홀딩스는 상한가 마무리였고요. 휴맥스, 에스트래픽, 원익PN이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의 시세가 쫙 한번 3, 4월경에 돌았었죠. 그리고 끝까지 제대로 가지 못했던 쪽이 사실 충전과 장비 쪽입니다. 움직임이 있었긴 했는데 다른 종목 대비해서 연속성이라던가 혹은 시세의 강함은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슈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 24조 투자하는 가운데서도 국내 초고속 충전기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사이 미국에서도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새 혜택을 주고 이렇게 밀어주는 내용들은 있었죠.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하루 이틀 정도 반짝임을 보인 이후에 시세의 연속성은 돌지 못했습니다. 어찌됐건 뉴스는 계속 나오네요. 전기차 충전 시장이 지금보다 2030년까지는 6배 정도 커질 것이다 라고 보통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 에서도 하나둘씩 다 마련하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SK그룹이 아마 가장 그 부분은 좀 잘 갖춰놨을 겁니다. SK시그넷을 필두로 해서요. 그리고 LG와 GS도 손잡고 관련한 밸류체인들을 구성해 나가고 있고요.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 롯데와 신세계는 유통 쪽인데 유통 쪽이다 보니까 뭐 백화점, 마트 워낙 지점이 많죠. 이러한 지점들을 활용해서 충전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앞서 말씀드렸던 변압기 관련한 종목이기도 한데 급속 충전기 제품에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 관련주도 꼽히고 있습니다. 자, 다만 충전 쪽에서는 아직까지 유의미한 수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투자를 지속해야 돼서 돈이 계속 들죠. 그리고 전기요금도 분명 부담이 될 겁니다. 요즘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관심을 뚜렷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전에 접근을 해서 돈을 제대로 벌 때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타이밍 잡기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어제장에선 시간에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점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전기차를 살 때 여러 가지를 고민하잖아요. 주행거리가 너무 짧나? 뭐 차종이 너무 부족하나? 가격이 비싸나? 한데 가장 많이들 고민하는 게 부족한 충전 인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길게 보면 이쪽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타이밍이 여전히 어렵네요. 전기차 충전 관련한 종목들은 이 정도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으로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종목들인 거고요. 이 중에서 뭐 대응할 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번 충전 이슈는 좀 보내줘야 될 것인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쪽으로 고민이 하나 돼서 들고 와봤어요. 차량 경량화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서
주차장 2층이 무너지면서 1층까지 사고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후화된 건물은 전기차처럼 많이 무거운 제품들이 계속 주차가 될 경우에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는 30% 정도 무게가 더 나갑니다. 뭐 2톤에 가깝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당 2톤이 계속 주차가 돼 있으면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어찌됐건 전기차, 차량의 무게를 줄여야지만 성능도 올라가고 미세먼지 배출도 덜하고 주행거리나 연비도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도로나 건물 시설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고요. 결국 안전을 위해서라면 차량 경량화는 필수적이겠구나라는 그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었고요. 차량 경량화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경량 재료를 써야 됩니다. 알루미늄, 탄소 섬유, 뭐 플라스틱 이런 쪽이요. 그래서 차량 경량화 관련주 하면 무모 플라스틱 뭐 이런 식의 종목들이 많이 거론이 되죠. 그 밖에는 제조 공정을 개선한다던가 구조를 최적화한다던가 해서 이제 중복으로 쓰이는 부품들은 빼버리고 중복으로 쓰이는 뭐 이제 공간 배치에 들어가는 것들을 제외하고 이런 쪽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재료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차량 경량화 관련 기업들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탄소 섬유라던가 뭐 경량화 셰시라던가 뭐 플라스틱 종목이라던가요.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 내에서도 좀 방향을 잡아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찌됐건 명신산업, 화신 등의 종목들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주로 많이 이미 관심을 받았긴 했는데 추가적인 시세가 날 수 있을지 오늘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이슈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찌됐건 지금 코스피가 6일째, 코스닥도 5일째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기분 좋기는 한데 이게 또 지수 오른다고 내 종목 오르는 건 아니니까 또 전략 좀 챙겨주세요. 네, 쫄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바닥권에서 분명히 악재보다는 이제 이 밑으로 갈 만한 더 큰 악재는 없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 부분들이 좀 적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좀 단짠단짠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장이 애매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한국 시장이 더 괜찮았고요. 미국 시장이 오히려 좋았을 때 갭상승 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일단은 당분간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시장은 오히려 기대감을 좀 갖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시장의 호조보다는 이제 그래도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요소들이 꽤나 많은 것 같기 때문에 5월 29일 이전에 한 번 정도 이제 좀 하락 여부가 있을 충분히 이제 하락의 요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일단 즐기되 그 전후로 해서 한 번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을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내려놓으면서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에는 빠지면은 다시 들어 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들 간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즉 투자의 기초 원칙이 훼손되지 않다라고 계속 갖고 있다라는 말씀 여전히 유효하고요. 다음 주까지 충분히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승은 하고 있는데 분명히 같은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에 취약할 수 있을 만한 모습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즉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이라도 나왔을 때 있을 그 하락의 여파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형주죠.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 대형주를 봤었을 때
플러스 3%, 마이너스 3%가 심상치 않게 나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국내 시장에서는 꽤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데 이런 과대 낙폭주들이 하나둘씩 나온다라는 거는 분명히 소외 섹터와 주도 섹터와의 간극이 꽤나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나 이제 매수를 하실 때 분명히 내가 어제 산 종목이 하락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는 경우도 꽤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로 삼으셔서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이제 좀 떨어진 상황에서 그다음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뭐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나 이제 매매에 대한 팁을 또 전해주시기도 했네요. 시장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의 시각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상승을 누리되 거래 대금이 적다라는 점을 좀 잘 살피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선 쪽 갈게요.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일단 그동안 엔진이나 본행제 이런 기자재 쪽으로만 긍정의 시각을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뷰는 동일하고요. 이제 제가 뭐 미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시끄러울 때 팔아야 되는 섹터가 좀 있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시끄러울 때 팔아야 되는 섹터고요. 사실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한데 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또 한번 사실 이제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이제 좀 돌파 구간에 네. 진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상승했었던 요소와 지금 상승했었던 요소가 동일합니다. 근데 상황은 사실 그리 많이 달라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조선주가 올랐을 거였으면 사실 작년에 더 많이 올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작년에 더 좋았고 올해 또 매번 나왔던 게 실적 비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흑자 전환 혹은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건데 사실 달라진 거는 많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와 사실 상황 자체는 작년이 훨씬 더 좋았고요. 올해는 사실 상황 자체는 조금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서 과연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줄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선에 대해서는 매번 또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승세에 너무 취해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돌파 구간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싣게 되면 분명히 하락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또 돌파가 실패했을 때 나올 차익 실현 매물을 여러분들이 과연 견딜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큰 욕심보다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잡고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을 매번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강조드린 거는 작년과 올해의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주가가 과연 작년 이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요소에 저는 이제 의문을 좀 던지고 싶고요. 여전히 이제 마찬가지로 본행제나 기타 이제 기자재 업종들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시는 게 지수에서 지수 대비해서 훨씬 더 견고한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자재도 많잖아요. 피팅, 밸브, 본행제, 엔진, 본행제는 말 나오는데 계속은 못 갔고요. 엔진 쪽이 올해는 조금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느 쪽에 더 무게 두세요? 저는 여전히 피팅 쪽으로 손을 좀 들고 싶습니다. 이제 피팅 같은 경우 사실 조선 업종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쌓임새가 굉장히 많고요. 즉 조선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아야지 조선이 쉴 때 그런 부분들의 지지가 이루어지고 또 조선이 좋다고 할 때 반대적으로 또 그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무기가 많은 이제 피팅 3사 쪽으로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과 기자재 쪽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이슈죠. 충전. 어제 시간 외에서 충전주들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충전은 사실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시각이 압도적이라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기초 투자 중에 하나죠. 전기차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요즘 최근에 또 커뮤니티라든지 뉴스를 보면은 충전 대란이 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야기가 되는 것에 많고 사실 전기차 보급되는 속도에 비해서 충전소
이제가 충전소 혹은 이제 충전기가 조금 이제 보급되는 속도가 좀 현저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기업이라든지 사실 돈이 된다 안 된다 여부보다는 일단은 인프라를 늘려야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매번 한두 번 정도의 시세가 나오는 그런 섹터, 즉 이제 마찬가지로 조용할 때 사서 시끌시끌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사실 썼을 때 가장 매력적인 또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일단은 시간의 거리에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휴맥스 홀딩스가 시간의 상한가를 가게 됐는데 오늘 또 이제 오늘 뭐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같은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만약 휴맥스 홀딩스가 상한가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재밌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의 먹거리가 되게 충분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매수의 기회는 줄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당장 버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또 테마가 금방 또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하단부에서 매수를 잘 하시게 되면은 가장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네. 있고요. 다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섹터가 성장할 것인 건 확실하게 되는데 시세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과연 대시세가 나오기 초입 구간에 진입이 되는데 언제가 될까? 제2의 2차 전지가 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마찬가지로 저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중장기 투자 혹은 이제 완전 초장기 투자로 보기엔 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마인드로 보되 하단부에 진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뭐 진만스픽 등을 통해서 한번 매력적인 자리가 네. 왔었을 때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휴맥스 홀딩스의 움직임을 보고서 트레이딩 혹은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대응으로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장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시점에 다시 한번 지만스픽 통해서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앞서 차량 경량화도 살짝 했었는데 거기서 눈여겨보는 종목 있으신지, 없으면 패스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매번 보고 있었던 게 전선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량 전선에서는 확실히 가벼운 전선이 훨씬 더 필요를 하고요. 이제 요즘 또 트렌드가 있죠. 저전력 고효율,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차량 경량화도 당연히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숙제 중에 하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저 고효율도 분명히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경량화 위해서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가는 전선들도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전에 공부했었던 걸로 봤었을 때 LX 일렉트릭이 이제 차량용 전선에 대해서 나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요소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선 쪽 먼저 보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이제 좀 차량 경량화 같은 기업들도 또 조용할 때 있었다가 또 갑자기 시끌시끌할 때 힘이 굉장히 네.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참고하셨어요. 지금 이제 당장 오늘도 또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긴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X 일렉트릭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있는 기업이긴 하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만스픽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초점은 엘니뇨 현상. 이상기후 문제 좀 심각한데 이걸로 태풍이 2배로 온다.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관련한 주로 폐기물. 네, 제가 세차를 하면은 또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태풍 예보가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폐기물 관련주에 한 번 정도 흐름이 좋아질, 좀 이제 좋은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엘니뇨 현상을 봤었을 때 너무나 이제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태풍이 길어지지 않으면 이제 좀 고온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좀 슈퍼컴퓨터가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마가 올 여름에 굉장히 좀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나 여러 가지 업체에서 이제 좀 지자체들도 뭐 반지하 관련돼서 조금 어느 정도 정책적인 모멘텀을 먼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폐기물 관련주들이 꽤나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다뤄보려고 하고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일주일 정도의 스윙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켜보셨을 때 꽤나 긍정적인 요소들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태풍이 또 하나의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저는 이제 KG ETS와 인선 ENT 두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생각보다 KG ETS는 또 본업보다는 예전에 이제 뭐 쌍용차 관련주를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오면서, 또 시세가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돈이 많이 몰리는 요소들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요. 이제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요소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주들의 흐름이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정도 대시세까지는 아니겠지만 10%
10%, 1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좀 안정적인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테마와 그다음에 관련주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진만스픽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눈에 띄는 종목들은 5월 4일 종목입니다. 이스페타시스와 대덕전자. 기판 쪽도 분위기가 좋아요. 우주항공에도 기판이 필요하고 DDR5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AS 해주세요. 네, 두 종목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자를 많이 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훨씬 더 아웃퍼폼이 크고 성장세가 지금은 당장 돈을 못 벌 수 있겠지만 반도체 사이클 분명히 또 옵니다. 근데 그때 탑승하기엔 또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잡으신 분들께서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가파른 하락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시세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기판주도 특히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AI 관련 모멘텀으로 조금 더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매도하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시길 바라면서 지금은 또 이제 좋은 종목 잡았으면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내심도 필요할 때다. 이렇게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에 녹아있는 기간적 측면을 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인 것과 좀 중장기적 종목은 분류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진만쌤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